자, 2022년도 하반기 시험 보는 산업은행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채용 전형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은행은 알다시피 금융권 공기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금공시험 같은 경우가 10월 셋째 주에 모든 공기업들이 다 몰아서 시험 봤거든요. 같은 날에. 그래서 같은 날에 보통 시험을 보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다 갈라져서 시험 봤는데, 최근의 추세는 각 금융공기업들이 약간 서로 다르게 다른 날짜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1년에 2번 본 적도 있었어요. 이게가.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날짜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게 10월 22일로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게 전통적인 금공시험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 22일 날 시험 보신 분들 대상으로 일단 좀 미리 어떻게 공부할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날짜상으로 10월 22일이니까 아직 한 달 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좀 더 남은 상태에서 최종 정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 또 시험 보신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내년도 시험 보신 분들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를 짤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10월 20일 날 시험 본다는 거고, 자, 시험 과목은 3과목으로 돼 있어요. 3과목. 그래서 지금 역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보통 하죠. NCS.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에서 보통 전공 시험 보는데,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전공 시험에다가 일반 시사 논술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도 보면 크게 둘로 나눠져요. 시험 보실 때. 그래서 전공 논술이 하나 있고 시사 논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공 논술이라고 하면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논술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전공 논술은 요 전공 시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 안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일반 시사 논술입니다. 그래서 시사 주제를 바탕으로 한 논술이기 때문에 일반 시사 논술은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돼요. 대략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최근의 이슈를 바짝 정리하시면 매우 좋은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코트라 무협회, AT 계속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업하는 가운데서 거기가 이제 논술 시험이니까 최근의 시사 이슈를 계속 검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IPF, 한국이 지금 IPF 참여하고 있고, 다자간 FT, 그 다음에 최근에 치포 동맹,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이런 시사 이슈들을 꼭 정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사 논술은 시사 주제를 바탕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폭넓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폭넓게. 자, 대신 이제 기출문제팀이 나오겠지만 산업은행도 은행권, 금융권에 들어가죠. 그래서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 어떤 주제가 중요한지도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금융회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고령층이 많아지니까 고령층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개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쭉 있는데, 은행권 관련된 이슈들을 또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시사 주제도 쭉 정리하시고, 경제 이슈 주제도 정리하시고 하셔야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학원에도 논술 수업이 있으니까 논술 수업을 바탕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한 달 동안 바짝 주제를 쭉 정리하시고 답안도 한번 써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게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겉으로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답안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안도 한번 써보시면서 다른 친구분들하고 같이 시험 보신 분들 대상으로 같이 첨삭도 같이 서로 해보시면 누가 더 잘 쓰고 누가 덜 쓰고, 그 다음에 서로 또 돌려보면 장단점 다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게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할 거는 어떤 논술? 시사 논술이에요. 즉 전공 논술 아니다. 시사 논술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 자, 채용 예정이랑 무지 많죠. 총 115명, 엄청 많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공기업을 처음 강의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으로 입사시킨 분이 산업은행을 입사했거든요. 그때 이제 수강생이 서강대 나오신 분. 근데 그때도 어떤 이슈 있었냐면 산업은행에 대해서 민영화 시킨다는 이슈 있었어요. 산업은행도 원래 공기업끼리잖아요.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있으면서 산업은행 지원자를 보통 이제 많이 받기 위해서 산업은행에서 채용 인원을 엄청 늘렸거든요. 근데 지금 딱 봐도 산업은행의 채용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경영이 55명, 경제가 43명, 엄청 뽑죠. 이게 IT 8명, 그래 공학 계열이 3명, 엄청 뽑는데 딱 느낌이 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산업은행 지금 이슈 있잖아요. 부산 이전. 그래서 지금 금융공기업들 지방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서 산업은행 다니신 분들이 많이 퇴사한대요. 퇴사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인원을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인원이 뽑는다. 그럼 일단 산업은행 입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실제 지방으로 이전할지,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산업은행 지금 그 내부 분들 얘기 들어오면 노조를 통해서 이거 엄청 반대하죠. 우리 이전 못한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내는 거고, 지금 산업은행 총재도 지방으로 이전을 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방 이전이 지금 추진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장담을 정확히 못하고,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본사죠, 거기가. 그래서 지금 다른 쪽이 지사가 되고, 이제 서울 쪽도 당연히 완전 철수는 아니기 때문에 지사로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입사원은 부산 갔다가 올해 이제 보통 승진하게 되면 보통 승진 전에 뭐 지사 좀 돌다가 급수가 올라갈수록 본사 내관의 공기업의 일반적인 약간 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감안하셔서 시험 준비하셔도 좋은데, 지금 공기업들이 알다시피 대부분 지방 이전을 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공기업들 본사가 다 서울에 있었죠. 서울 쪽에. 근데 지금 대부분 공기업들이 다 지방 이전하면서 예전만큼 공기업들이 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지방 이전하면 지방 내려가서 주말까지 있다가 주말에 또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서울 분들은. 그래서 왔다 갔다 출퇴근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뽑는 인원 봤을 때는 많이 뽑으니까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려갈 수 있을 거다라고 감안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응시 자격 볼게요. 연령 제한 없죠. 보통 이제 공기업 예전에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연령 제한 없고 학력도 제한 없고 전공 제한이 없죠. 대신 이제 경제 경영을 시험 보는 분들은 이쪽 전공자들이 좀 유리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금융공기업은 이제 전공자들한테 좀 좋은 공기업들이에요. 시험 보기가. 그래서 하여튼 전공 제한이 없다. 단 접수 시작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너무 나이 많으시면 힘드시겠죠. 그래서 일단 연령 이런 부분들은 보지 않는데, 제 아는 선배도 예전에 공기업 준비했거든요. 나이 좀 차서 삼성전자 다니다가 퇴사한 다음에 공기업 준비한다고 나오신 분도 계시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기업들이 과거와 다르게 연령 제한이 좀 없다 보니까 공부할 때 나이 드신 분도 가끔 보실 거고, 실제 시험장 가시면 허걱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뭐 학원 관계자가 아니라 뭐 선생님 아니라 실제 지원자로 보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대사 지방인재 우대죠. 그래서 알다시피 거기 이제 채용고 들어가시면 그 지역 어디 지역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대학 졸업자, 대학 졸업 예정자는 혜택을 주겠다 해서 지방인재 우대는 지금 공기업들이 다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경상대학교인가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특강 나간 적 있었는데, 거기도 그 지방을 기반으로 한 공기업 채용 우대가 있어서 공기업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인재 우대인데, 대신 지방인재 우대는 그쪽 지사를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기본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채용 공고문 안에. 그리고 뭐 토익, 예전에는 저희 때 공기업 준비할 때는 토익도 봤죠. 요즘에 그런 거 전혀 없죠. 예전에 금융고 준비하신 분들이 토익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금융 자격증도 좀 땄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좀 없다 보니까 금공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은 전공 점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개요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게요. NCS죠. 자, NCS는 40문제 나온대요. 40분. 그럼 한 문제당 1분 정도로 보셔야 되고, 난이도가 상이죠, 상. 좀 어렵게 나왔대요. 그리고 특이사항에 자료 해석 분야에서 컴퓨터 관련한 C 언어가 출제돼서 예전에 시험 보신 분들이 좀 당황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NCS 잠깐 보시면 앞에 내용에서 4가지만 시험 보죠.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정보 능력.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죠. 정보 능력에서 아까 얘기한 컴퓨터 C 언어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이제 4개만 보니까 NCS 영역이 뭐 10개인가 9개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를 다 공부하실 필요 없고 4개의 영역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NCS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들은 책만 주로 보셔서 점수 잘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NCS 시험은 순발력, 뭐 응용력 이런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평소에 토익 공부하듯이 꾸준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NCS 강사 아니다 보니까 일단 NCS의 특별한 공부법은 제가 정확히 말할 수 없으나 일단은 약간 이제 감각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보통 NCS 가지고 연령 부분을 좀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NCS 시험이 들어온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점수가 좀 낮대요. 그래서 연령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NCS 점수가 안 되면 이제 통과가 안 되니까 연령 제한 없어도 그 시험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겠죠. 공기업 쪽에서는. 자, 그 다음에 전공입니다. 전공. 자, 산업은행의 특징 뭐예요? 객관식이 없어요. 자, 보통 금융공기업 하면 어떤 경우는 객관식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약술, 논술 섞여 있는 경우 있었고, 예전에 한국은행 시험 문제, 기출문제 뭐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 시험 문제도 예전에 과거에는 객관식도 있었고 약술, 논술 다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산업은행은 100% 논술, 약술, 서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없다는 거 유념하시면 되고, 논술형이 한 문제래요, 한 문제. 논술 주제로 나오겠지만 딱 금공은 논술형 어떻게 나오냐? 주로 계산 문제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쪽 진열 같은 경우는 논술형, 보통 행시 쪽 보시면 논술형으로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 안에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쪼개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약술형의 5문제. 약술형은 대략 뭐 5줄, 6줄 정도 쓰는 거. 약술, 서술형 구분하기는 되게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약술형은 뭐 개념 같은 거 쓰는 게 주로 해당되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 쓰는 과정을 좀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합쳐서 몇 문제 나온다? 10문제 나온다. 근데 단순 10문제가 아니다. 한 문제 안에 가로치기 문제가 있다. 그래서 1번 안에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탈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0문제. 자, 경영과 경제만 일단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볼 건데, 예전에는 전공시험에 법도 있었어요, 법. 근데 지금 아까 채용고 보시면 법이 빠져 있죠. 그래서 지금 IT, 공학도 있고 경영문제 있단 말이에요. 자, 경영 보시면 재무관리가 50%, 회계가 40%, 일반 경영이 1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경영시험은 과목이 3개라고 보시면 항상 돼요. 어느 공기업시험 보든지. 재무관리, 회계, 일반 경영인데, 보통 이제 일반 공기업 쪽에서는 셋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회계학이 중요하죠. 요거. 회계를 잘해야 빨리 붙어요. 회계를 잘해야. 예전에 제가 강의했을 때 AI CPA 갖고 계신 분이 학원 와서 오셔가지고 대략 3개월 만에 공기업 시험 합격하셨거든요. 회계 잘하시니까. 왜냐면 일반 공기업은 재무관리가 쉽게 나와요. 그래서 말문제 나오기 때문에 매우 쉬운데, 이제 금공은 반대다. 금공 쪽은 재무관리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금공은 재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공기업 쪽은 회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일반 경영은 쉽죠. 주로 이게 이제 쉬운 거다 보니까 경영 준비하신 분들이 경영학 시험이 되게 쉬운 줄 알죠. 근데 일반 경영을 가지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무관리랑 회계 가지고 차별화될 수 있는 점수 차이에서. 그래서 일반 공기업은 회계를 먼저 빨리 잡으셔야 되고 금공은 재무관리를 정말 잘해야 붙는다. 근데 재무관리 정말 잘하는 쪽은 어디예요? CPA 준비생들, 경영은. 그래서 보통 CPA 쪽 준비생들이 금공이 좀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재무관리가 1차 시험, 2차 시험이 다 있잖아요. 그런 차별화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제를 보시게 되면 계산 문제 위주로 나왔고 게임 이론 나왔대요. 보통 이제 금공은 게임 이론을 많이 내죠. 화폐 금융 나오고 행동 경제학도 좀 나왔고 일반 균형도 나왔고 공유지 역설계 왠지 약술 문제 같죠? 관세 부과 계량 문제, 산업조직론 등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기출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공 준비하신 분들이 기출 문제를 올리잖아요. 근데 보통 요즘 어디다 올려요? 단톡방 그쪽에 올리거나 자기네 학교 쪽에 올리죠. 게시판에. 그래서 각 약간 상위권 대학들 같은 카페가 좀 안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정보를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량 문제가 역시 핵심이다. 경제는. 계량 문제를 좀 잘하셔야 역시 붙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자신 없다 라고 하시면 나머지 다 맞추겠다라는 심정 하셔야 되고 지금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계량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만 파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놓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금공은 절대 공부량이 중요해요. 절대 공부량. 그래서 가끔 내가 한 달 만에 붙겠다 이런 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금공은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 1년 정도는 공부하셔야 붙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전에 내가 처음 공부해서 입사하겠다 이런 분들은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시 전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경제든 경영이든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보통 이제 금공 정도 공부하시게 되면 일반 공기업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금공을 준비한다 하면 금공, 일반 공기업 다 지원할 수 있고 내가 일반 공기업 위주로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금공은 공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 공기업 수준 그 정도에서만 합격하는 걸 노리시는 게 맞아요. 수준차가 좀 있어서 문제. 그래서 전공은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시사 논술인데 2021년도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복원이 안 됐어요. 그래도 2020년도 하반기, 상반기 두 번 시험 봤는데 2020년도는 코로나19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냈네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의한 금융권의 대응 방안. 금융권이잖아요. 즉 은행권, 금융권. 그래서 지금 은행권, 금융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요거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셔야 되고 요거는 지금과도 관련돼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자는데 금융권이니까. 그 다음 상반기는 AI 인공지능 관련하여 위협과 대응 방안을 쓰시오. 그 다음 2019년도는 4차 산업혁명 한참 이슈였었죠. 요거와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논하시오. 있는데 보통 이제 시험 보시게 되면 대략 약간 지문이 있을 거예요. 간단히 나오지 않고 약간 어떤 지문 주고 그 지문을 바탕으로 쓰거든요. 다. 왜냐면 시사 논술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배경 지식을 좀 주고 쓰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배경 지식 먼저 읽고 나서 이 문제를 기반으로 양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이렇게 시험 출제되니까 이번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걸 참고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내년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뭐 하자? 공부를 열심히 하시자. 그래서 일단 이제 객관식이나 논술, 약술 이쪽 준비하신 분들은 공부량이 절대적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공 한 1년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론, 뭐 객관식, 그 다음 이론도 워낙 방대하죠.
보통 일반 공기업 같은 경제원 받으면 미시, 거시, 국제경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 계량경제, 어떤 분들 화폐금융도 따로 공부하죠. 예보 준비하시는 분은 예금보험으로 따로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학교 스터디도 많이 이제 활용하시고 주변 분들끼리 스터디를 짜서 많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목표 잡고 열심히 해주신다면 내년도 꼭 합격할 수 있을 거고, 올해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더 바짝 조이셔서 하시되, 지금 뭐 정리 단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 단계 아니고 한 달 남아도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나름 부족한 부분 채워서 이번 10월 22일 날 시험 보실 때 편하게 좀 시험 보시고 면접까지 통과해서 최종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분들 산업은행 개인적으로 한 두세 명 정도 있는데 나름 들어가시면 또 일 강도도 세더라고요. 금융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올해 하반기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저희는 다른 공기업 기출문제하고 채용공고 분석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여튼 요 내용 보시고 만약에 도움 되셨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